안녕하세요. 저는 조각하는 서순호라고 합니다. 이번 파마프 2021 전시회를 전시해 주신 의정부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파마프 21년 전시회를 준비한 저의 작품은 행복한 상상과 바람의 빛깔입니다. 우선 행복한 상상은 예전부터 우리가 서민에서부터 귀족까지 게임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통해서, 주사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가 많이 보고 지금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육면체 주사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 그리고 게임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행운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주사위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의 조형언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빛깔은 그날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바람은 언제 어디서 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의 저의 작품을 만들 때 저의 바람의 색깔은 초록빛, 이것으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신현주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시각화하여 이미지로 구현한 이 작품들은 각각의 플롯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그 각각의 어떤 그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그 동물들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비롯한 많은 부조리와 병폐들을 동물로 은유함으로써 어떤 사회 부조리에서 좀 더 어떤 나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탠리 도시락은 영화를 모티브로 삼았고, 그 스탠리를 통해서 인간의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면서 이 낙타는 타지마할로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양홍수입니다. 2000년도 초쯤에 설악산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길래 그걸 한번 보고 스케치도 할 겸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았던 느낌 중에 하나인데, 하늘 끝에, 그러니까 산모퉁, 그러니까 산등성이 높은 그 끝부분에 구름인 듯 아닌 듯, 아니면 그게 안개인 듯,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눈발인 듯,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하늘은 어둡고 또 저 멀리서 약간 해는 기울어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있을 때 어두운 부분이 뒤에 높은 산에 비춰진 산의 그림자거든요. 그때 보았던 눈 쌓인 산의 느낌은 지금까지 또 내가 항상 알고 또 보았던 그런 느낌하고 아주 다른 어떤 그런 정취를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원 작가입니다. 이번 3회째 저의 출품작 후리덤 시리즈는 캔버스 전면에 나타나는 욕구를 상징하는 물방울들과 화면 외곽에 희미하게 나타난 그물망은 사회 구조를 상징합니다. 가면은 현대인의 이중성을, 화면 구성 중 원의 형태는 둥글게 살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다니거나 현실에 처해 있는 공간이란 틀에서 잠시 떠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생각일 겁니다. 작품의 제목은 별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느낌과 기운으로 작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서 작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작품이 되었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후리덤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이상숙입니다. 저희 작품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적 이미지인 의자를 차용해서 의자는 항상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나 소파를 저의 심상 이미지로 표현을 했고요. 배경이 되는 수직선의 생면 추상은 욕망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의미로 뒷배경은 욕망을 상징한 거고요.
이제 가로 수평선은 그 끝없는 욕망을 어떤 제어하는 장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면의, 그러니까 의자의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의자의 면적이 크면 내면 세계가 큰 거고, 작은 거는 내면 세계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작품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릇 그리는 서양화가 이승현입니다. 저에게 그릇은 음식을, 정성을, 사랑을, 사람을, 행복을, 그리고 삶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리움이 그 그릇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가족과 친지,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 이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저의 작품 기다림 10은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기다리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으며, 그리움 11은 이들을 만나는 날의 기쁨을 떠올리며 하얀 꽃들로 승화하여 작품에 담았습니다. 모두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기쁨의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이은황입니다. 두 남자는 함께 중앙을 응시하며 대화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와 이념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남자는 보편적인 인간관계, 즉 사회 구성원, 가족, 이성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풍자로서 흑과 백의 단순하지만 극단적인 색과 대비로 표현되었습니다. 기억의 질량은 변화하는 무게의 경중이 아니라 중력이 배제되어 무의식 속에 부유하고 그 형체를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변함없는 기억의 양을 의미합니다. 인물의 기본 요소와 형태를 생략하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만을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억과 이미지의 잔상은 선과 면과 여러 색면들, 그리고 부분적인 사실적 형상으로 채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임태규입니다. 저는 자연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산의 이미지, 다른 하나는 나뭇가지입니다. 산의 이미지 같은 경우 제 작업실 가까이에 두물머리와 북한강이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또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정서를 구체적인 지형이나 형상 또는 색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해 보고자 이러한 산의 이미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어느 추운 겨울날 작업실 앞마당에서 우연히 제 눈에 띈 작은 느티나무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작업실에 들어와서 캔버스 위에 올려놓아 보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더랬습니다. 너무 그 라인이 아름다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캔버스에 직접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뭇가지 작업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마프 2021에 참여하게 된 전성호입니다. 저는 주로 비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는 뒷표면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형상과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합주 같기도 하면서 때론 고요하면서 잔잔한 자전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의 시각과 청각적 요소들은 인간의 감성에 자극을 주어 상쾌함과 시원함과 같이 내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지만, 외로움, 괴로움 같은 슬픔을 극대화시켜 자의 가르는 효과, 마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마음속에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케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는 튀어오르는 순간에 왕관 모양 등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치 군중같이 보여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생각케 합니다.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만들어내는 생명과 시간의 소중함, 우주 안의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모라고 합니다. 제 작품의 그 주제는 그 고향 이야기. 저도 어렸을 적 그 고향 시골에 대한 여행을 지금 떠나고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를 산과 들판으로 작업을 하는데, 코발트 브로의 색을 넣은 그 산을 주제로 했는데요. 이 산이
고향에서 보았던 산이지만 제가 조형적으로 산을 높일 때도 있고 좀 낮출 때도 있는 그런 조형 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업의 그 소재의 테크닉은 그 미점 산수라고 점을 찍어서 산을 이어가며 골국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길은 우리들이 항상 이 헤어졌다 만난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어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다시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가 생활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양화 작가 정창균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 한강과 같이 한강의 그 검은 사슴이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서 해석한 작품인데, 젊은 거의 대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MT를 떠났는데 그 친구들이 배가 침몰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작품으로 연출한 것이고, 그 어떤 젊은 영혼들의 그 혼을 다시 환생시키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 나비가 등장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가 거의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명경주수의 어떤 그런 거의 본연의 작품인데, 중앙에 있는 꽃, 이 꽃과 또 꽃들이 거울에 비춤으로써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거의 성찰, 인간의 맑고 아주 깨끗한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명경지수 연작 시리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각가 조보환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작품은 정면의 어느 고정된 시점에서 다비드의 이미지를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고, 관람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다비드 조각상의 이미지가 해체되어 보이도록 보완한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그것의 이면에 우리의 이미지를 대치시켜서 서구 문명이 우리의 인식과 관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작품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통해서 육체의 완벽한 육체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인간 신체의 전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지역, 환경, 관습, 생활 방식, 심지어는 종교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인간 신체의 전형은 없다라는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가 조호청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번 전시에 야후 시리즈를 진행 중인 작품 2점을 가지고 이번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되게 이제 재판장에서 선고를 받는 그런 형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늑대의 반항적인 기질과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부각을 시켰고, 망치의 산산조각이나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반성을 하고 자기의 성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형상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하얀 이태리 대리석을 집의 형태로 조각을 한 작품인데,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은 작은 사회인, 즉 우리의 가정을 가리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으로 또 작은 사회의 공간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모습을 늑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각가 최덕호입니다. 나의 작품 주제는 가족 사랑 시리즈이며 작품 재질은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의 조각이 시사하는 바는 사랑의 인간론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 하는 사회를 유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포수 작가 최성렬입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인간과 자연을 공생을 위한 해법으로 상선약수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폭포수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은 물의 속성처럼 물은 편견 없이 세계에 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폭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세계가 보임과 사라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는 바탕에 무작위로 깔린 물감과 그리는 물감이 상호 교감하면서 드러냄과 사라짐이 반복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상선약수 시리즈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이 문화일체가 되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제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힐링입니다. 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상상을 제 작품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호주 중앙 사막에 있는 울룰루에 갔는데요. 이른 아침에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으로부터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때 거기 있던 구름과 울룰루에 비쳤던 그 강렬한 태양,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작품을 통해서 그날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요. 빨간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그런 상상을 통해 일상에 지친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상상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미지로 작업하고 있는 황현숙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특히 작업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식물입니다.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과 식물이 가지는 에너지, 줄기식물의 덩쿨, 그리고 새싹과 웅틈,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 등을 생명력에서 느끼는 에너지들을 회화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원에 대한 물음과 사물의 유기적 관계를 자연에서 착용한 기호들을 화면에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